자, 다음은 첫 번째 세션을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순서로 고려대학교 최재호 교수님께서 수혜에서 공여로 타슈켄트 의대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이끌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제목에서 아시는 것처럼 교수님께서는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는 ODA 수혜를 받던 입장에서 지금 이제 몇십 년이 흐른 후에 공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물이십니다. 자,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교수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공중보건을 전공하고 있는 최재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제 한국교육개발원, 그다음에 연구재단,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많이 저 뒤에 앉아 계신 GKS 관련돼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또 저희 고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GK 학생들도 같이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뵙게 돼서 좋고요. 저 사실 아까 이 공연하시는 거 두 팀을 보고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요. 그래서 공연 보다가 제가 눈물이 좀 났어요. 이게 아침부터 아주 좋은 이 기운을 받는구나. 뭐 때문에 감동을 받았냐면 공부하기도 힘든데 또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공연도 하고 또 그런 참 좋은 기운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또 그런 거에서 더 열심히 또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침부터 뭔가 이렇게 좋은 기운을 너무 많이 받고 가서 제가 거꾸로 뭘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릴 수 있고 뭘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소개해 주신 분이 저를 소개해 줄 때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그 수혜에서 받은 거에서 앞으로 또 공여로 또 제가 이제 과거에 원조를 받던 공여국 입장, 수혜국 입장에서 경험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의과대학에서 제가 예방의학이라는 거를 일찍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생 때부터 예방의학 교실에 가면서 열심히 제가 봉사활동도 하고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얼굴 도장 찍으려고 가서 방학 때마다 가서 일도 했어요. 보통 임상을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의 80년대 중반서부터인데 그때 저희 고려대학교는 독일 GTG 재단하고 EEG라고 이제 무상원조, 유상원조를 다 받아서 고대 병원도 접고 또 많은 의료 또 분석 장비를 받아서 학생들 실습도 했고 저희 의과대학이니까 좀 더 의학에 좀 더 포커싱해서 이렇게 병원만 줘서는 안 됩니다. 거기 독일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 지역 주민에 도움이 되는 거를 해야지 공중보건 사업을 해야지 병원만 지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두 군데, 특히 도시 지역은 도시 빈민들이 사는 지역, 봉천동입니다. 지금은 봉천동이 굉장히 잘 삽니다. 그 다음에 도시 빈민 중에서도 근로자들이 사는 곳, 구로공단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의 여주의 농촌 지역 이 세 곳을 대상으로 퍼블릭 헬스 프로그램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퍼블릭 헬스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디자인이 되면 좋겠다까지 논의를 해서 얘기를 해서 10년간 퍼블릭 헬스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봉천동하고 구로동하고 여주 지역을 독일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많이 다니고 지역사회 서베이도 하고 또 지역의 보건소와 같이 협조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ODA 프로그램이 거의 다 리피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자보건 사업, 백시네이션 사업, 또 지금 이제 유행하는 NCD 관련된 많은 그 건강 증진 사업,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사업,
빌리지 헬스 워커들에 대한 사업, 뭐 커뮤니티 헬스 워커라고 해도 뭐 우리나라 말로는 마을 보건 요원이라고도 했고 그런 사업. 거기서 조금 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지역 공동체로서의 건강보험, 지역보험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다 파일럿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성과를 갖고 우리나라 보건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범 사업에 대한 결과들을 냈고 그 결과들을 반영을 해서 전국민 건강보험 확대하는데 혹은 보건소 지금 전국에 우리나라에 보건진료소라고 1,000개 정도 쫙 깔려 있죠. 보건진료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혹은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료가 됐고 협조가 이 레퍼런스가 됐습니다. 좋은 듯 뭐 성공 사례 좋은 것 같지만 원조 사업 저희가 받은 거에 실패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실패 사례도 말씀드릴까요?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전국에 있는 건강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만 전체 의료 공급 자원 중에 85%가 민간 부분입니다. 공공 부분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부분을 늘리려고 지금 지방 의료원도 그렇고 지방에 뭐 병원을 세우겠다고 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어찌 됐건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중요한 이슈여서 군 단위의 군 의료원을 2차 병원급을 전국에 최소한 깔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는 퍼블릭으로 꼭 해야 되겠다. 의원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차관을 갖고 와야 되겠다. 차관은 대규모로 들어와서 전국의 의료원 사업을 2차 병원 사업을 쭉 했습니다. 결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반에 다 민간에 불화하고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전국에 가서 보시면 많은 의료원 민간 병원 중에 상당히 많은 흔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거의 대부분 그게 다 그 중에서 공공병원으로 편입돼서 남아 있는 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실패 사례 많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성공 사례 중에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저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건의료 쪽에 국한된 거고요. 또 이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서 논문이 나오거나 리포트가 나온 거 그것 중에 과학적 레퍼런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경험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보건의료 쪽에 국한해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교육 사업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람 교육시킨 건데 그를 미네소타 프로젝트라고 하죠. 50년대에서 60년대 초에 서울대학교하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하고 협정을 해서 220명의 그 당시 서울대학교 젊은 영 사이언티스트를 젊은 교수들을 데려다가 석사 혹은 박사를 받아서 모든 분야에 다 보냈습니다. 보건의료 의학 쪽이 한 60, 70명 좀 안 됩니다. 보통 그런 식의 교육을 하고 돌아가면 많은 이 나라에서 대부분 그 교육을 받고 더 좋은 민간 부분으로 가거나 뭐 그렇게 탈락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4%만 탈락했고 96%가 다 대학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은 물론 서울대학교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각 대학에 다 흩어졌습니다. 확산된 거죠.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아주 대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잘 확산됐고 그 교육이 바탕이 돼서 밑에 계속 이제 다른 교육까지 파급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미네소타 프로젝트 결국 그게 이종호 펠로우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뭐 기초보건의료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그걸 확대할 수 있는 부분 당연히 가장 시급한 뭐 어전트하고 뭐 크리티컬한 거지만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 면에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한데 여기 공무원도 계시고 또 공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원조 사업을 외국에서 하면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할 때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 교육하는 거를 저희
피감 우리 그 사업을 실시하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속된 말. 가능하면 좀 안 끼고 싶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열심히 이 교육 훈련하고 돌아가셔서 그리고 사실 본인도 의지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뭐 그 나라의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보직이 바뀌면 교육 훈련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딴 데로 가버리면 그만이세요.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그 파급력과 또 그 다른 곳으로 그 교육의 성과가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현재 대학에 있는 대학 교원들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네소타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생각 못했던 그 중요한 하나의 이 장점이자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그냥 제 생각을 갖고 저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카데미라는 이런 역량 강화 사업, 뭐 다르면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을 지원하게 된 동기입니다. 저는 그 전에 뭐 다른 이제 코이카드 뭐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아니다. 뭐 여러 사업 이런 경험을 하다 경험이 막 생기고 뭐 실패가 생겨서 안 되겠다. 역시 교육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러려면 이 교육부에 하는 선도대학 사업 같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더 좀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 배경이 좀 잘 이해가 되셨죠? 네, 간단하게 저는 좀 프랙티컬하게 지금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저희 같이 파트너이신 라지즈 타슈켄트 아카데미의 총장님께서 좀 더 큰 틀에서 말씀 주실 겁니다. 사업 개요의 여기 사진 두 장이 아주 대표적인데 제가 이거 보고 특히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왼쪽이 우즈베키스탄의 지도에서 세계 지도 보시면 서쪽 위쪽으로 아랄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랄해가 지도에는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사진처럼 배잖아요, 저게. 저게 원래 큰 호수였는데 다 말라서 물이 공급이 안 되면서 다 사막화되고 거기에 배가 저렇게 돼 있을 정도로 전체 호수의 10분의 10% 이상밖에 안 남아 10% 미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환경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환경 재난 대표적인 사례여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중앙아시아 전체의 어떤 사회 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물이 공급이 안 된 이유는 사회 경제 요인으로 물이 공급 안 한 거고요. 그걸 다시 하는 것 자체는 기후 변화와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런 사회 경제 요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면 즉 UN SDG와 같은 그런 사회 경제 보건 모든 분야가 같이 조인되지 않으면 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뭔가 다른 큰 틀에서의 그림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작년에 저기 사진에 유엔에서 지금 연설하고 오신 분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시면서 저기 그림에 있는 대로 이게 아랄해의 원래 모양인데 저 까만색 표시만큼밖에 안 남고 다 사막이 됐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유엔이 나서서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좀 동참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같이 좀 동참해달라고 대통령이 직접 유엔에서 연설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뭔가 사업 중에 환경관리 사업, 뭐 테크니컬한 사업, 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의 보건과 관련된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선도대학 사업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사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 참여 인력이고요. 현지 맨 밑에 보시면 현지에 지금 두 분이 상주에서 있고 저도 작년에 안식년이어서 작년 1년 동안은 거기 현지에 가 있었습니다. 파트너인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 이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카데미라는 것이 대학입니다. 그냥 유니버시티란 말도 쓰지만 과거부터 썼던 말은 아카데미 대신 아카데미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타슈켄트 메디컬 의학 대학 공립 대학이고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쪽 파트너 교수님들이시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내년 5월이면 4년 차가 이제 해서 1차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세한 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4차년도입니다.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사업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과 추가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은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부 커리큘럼을 이제 보완하고 수정하고 새로 만드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은 잘 아시다시피 의과대학의 예방의학이다. 그러면 예방의학과가 별도로 있지만 예방의학과로 학생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의과대학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가르치는 거라서 학부에 별도 신입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학부의 과정에 필요한 교과서와 교육과정과 이런 부분들은 다 개편을 해서 그에 대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노력을 이제 했고요. 근데 여기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는 우리나라 의과대학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 의과대학 안에 임상의학부라고 우리나라 단과대학 정도가 한 학부가 있고요. 예방의학 학부가 있고 또 간호의학부가 또 있고 또 사범의학부라는 것도 있고 군진의학부라는 것도 있고 이런 식의 학부가 6개인가 7개인가 있어서 전체 학생이 2만 몇천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종합대학 수준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또 이 사회적 여기 우즈벡의 특성이기도 합니다만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가 타슈켄트 시내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대학 산하에 지방에 우르겐치, 페르가나, 테르미즈라는 3곳의 도시에 분교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다 별도 의과대학인데 다 여기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 시스템을 셋업되면은 스탠다드가 되면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용이한 그런 특성이 있고 굉장히 이 우즈베키스탄 전체의 의학 교육과 보건학 교육 이런 부분들을 다 통제하고 관리한다. 그런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수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실습 과정도 개편하고 하는 과정들을 지난 몇 년간 쭉 이렇게 했고요. 이 안에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안에 컨텐츠는 어떻게든지 협의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게 어렵습니다. 여기 라지 총장님 여기 계시지만 학부 이름 과 선정할 때 영어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 말로는 있는데요. 하이진이나 이콜로지나 이거 뭐 영어로는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인바이로먼탈이라는 거, 인바이로먼트라는 거를 우리는 영어에 아주 쉽게 쓰는데 러시아 말에 그에 해당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과 이름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이쪽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명칭이 중요하냐면 사회주가의 특성이 우리나라처럼 라이센스 시스템이 없거든요. 전문가로. 그래서 어떤 학교에 나라에서 정해진 어떤 대학의 어떤 학부를 무사히 졸업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그러면 전문가 자격증을 주고 그 자격증에 어디 가서 취업할 수 있다고 딱 제일 이 탑에 있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사회주가의 특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이해 못했어요. 왜 이렇게 학과 이름 중요하지?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정도로 총장님하고 해서 이마르만트를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표현할 건지 굉장히 많이 논의고 마지막에 한국에 오셨을 때 제 방에서 1시간 동안 하면서 이 말도 써보고 저 말도 써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때 결정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실습 과목과 그에 관련된 장비 이런 부분들을 실습 프로그램 다 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과 같이 그쪽에 중심을 해서 실습 수업 학부생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한 이제 실습 과정 개발 그에 대해 필요한 장비 구매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또 실습 담당하시는 교수님들 15분 대상으로 교육 워크숍들을 그동안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왔고요. 이제 이번 금년에 진행한 내용들이고요. 대학원도 저희가 별도로 했습니다. 대학원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신입생을 따로 뽑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기왕이면 이 부분을 대학원도 같이 개설을 해서 대학원의 신입생을 뽑고 대학원 졸업생들이 또 현재 교수들이 되면은 또 교육 역량도 확산이 쉽게 될 수 있어서 대학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도 신설하고 커리큘럼도 새로 만들고요. 또 대학원 이제 신입생 들어오면서 재학하니까 논문 지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문 지도도 현지 가서도 하고 요새는
오프라인으로 화면 화상 회의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화상 그 논문 지도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최근 몇 달 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 파견은 수시로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 파견해서 매년 여러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사진이 같이 고서 이제 강의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제 실습과 관련된 프랙티스에 대한 부분도 해당되는 전문가분들을 파견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장 조사 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수질 평가 등등이고요. 이제 실험실 구축회에 대해서 실험실 기자재 지원해서 실험실 구축됐습니다. 실습을 위한 실험실도 중요하지만 결국 연구 논문을 써야 되는 부분을 리서치 액티비티랑 관련해서 연구 실험 장비도 같이 공급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나라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실험실 인증도 어크리데이션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크리데이션 받는 그런 과정 준비도 했고 그래서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 초청 연수, 또 교수 대상 실험 실습 강의, GKS 프로그램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총 4분이 지금 한국에 오셔서 공부 지금 시작하고 했고요. 또 관련된 학생들끼리의 이 교류와 또 교수님들 간의 교류를 위해서 국제 심포지엄을 매년 1회 개최하고 있고 이제 금년에도 했고요. 내년에 다시 또 이제 할 예정이고요. 이제 자꾸 학상 워크숍 컨퍼런스 심포지엄 프로그램도 자꾸 늘어서 안에 참여자들이 자꾸 좀 많아지고 있고요. 원래 당초는 저희 퍼블릭 헬스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클리니컬 사이언스에 해당된 부분도 참여도 하고 TMA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 대학 이외에 다른 대학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청 연수는 매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어 수업을 별도로 지금 다시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한국어를 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한국에 유학 올 수 있는 기회도 또 되고 그래서 또 그게 필수 그래서 영어 수업을 처음에 한 2년간 했습니다. 근데 한국어 수업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 이제 아예 한국어 수업을 공식적으로 학부생들 대학원생에 넣었습니다. 학과 홍보 브로셔도 다시 제작해서 처음에 있던 다시 제작해 지금 개선 작업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도 다시 좀 만들어서 현지에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다시 좀 개편 과정에 있습니다. 교원을 양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별도로 그 석사 졸업생 저희 프로그램 석사 졸업생 중에 강의 조교수로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3개월 저희 실험실에서 교육해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실을 책임지고 이제 맡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문가를 만들어야 돼서 안 그러면 그 서스테이너블리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실험실에 관련된 전담 전문가들 계속적으로 양성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다시 한 3개월 정도 다른 사람 불러서 다시 교육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자율 프로그램인데 핵 지속 가능성과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사업의 성과를 우즈베키스탄 다른 대학에 확산할 수 있겠느냐, 다른 그런 데 대해 초점 맞췄습니다. 그래서 비정기 세미나를 자체적으로 그 우즈벡 내에서 하는 것하고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이나 다른 대학과 관련된 워크숍, 공동 연구, 후속 사업 연구 이게 크게 4가지가 그동안 금년에 주로 했던 거고 내년까지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교육이나 워크숍들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TMA 대학의 교원뿐만 아니고 TMA 대학의 다른 학과의 교수님들도 참여해서 워크숍을 계속 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즈베키스탄 내 정부에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주 스탠다드하고 또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 같은 곳하고 환경부 같은 곳의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공동 이렇게 세미나도 계속 하고 있고 또 그쪽의 연구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 방안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11월 15일 날 같이 워크숍을 했던 내용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공급한 장비가 뭐 우리나라 대학에 있는 기본적인 장비이긴 하지만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장비여서 다들 구경하러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고 지역사회 관련된 환경보호 모니터링 조사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국가혁신부라는 그런 정부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혁신부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이노베이션 하는데 그 중에 교육과 보건 부분은 우즈벡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한국과 같이 협조해서 이 교육과 보건에 관련된 부분은 바꿨으면 좋겠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저희 혁신부도 방문해서 그쪽의 연구소하고도 같이 논의도 했고 또 우주 스탠다드와 관련해서 같이 이 실험실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고 향후 공동 연구 협력 사업들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되고요. 결론 및 제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보건의료 부분에 제가 하고 있는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어떤 사업보다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좀 더 몇 년 더 진행된다면 이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의 사업의 성과를 다른 대학으로 확산하는 데 있어서 혹은 우즈베키스탄 전체 국가보건의료의 시스템으로 성과들이 환류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이 사업의 성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사업들이 관심을 갖고 후속 사업이라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여기 1번, 2번, 3번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공중보건 고등교육 체계를 사실 만든 거고요. 연구실험실, 연구자재, 연구영역 강화, 또 학과 지속적 형상의 내실화도 가능하고 다 좋은데 뭔가 여기 TMA 산하에 있는 3개 의과대학 및 기타 관련 대학의 본사의 성과와 모델을 확산을 추진하고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더 후속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참 좋겠다. 그러면 네이션와이드 한 대학이 아니고 네이션와이드한 이런 사업의 성과들이 시스템으로 스탠다드로 만들어지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면에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성과이자 또 미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교수님께서 굉장히 상세한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360가지 정도를 최근 몇 년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정말 좋은 일들 발전이 일어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